안녕하세요. 세상 쉬운 영문법 선생님 징징이 영어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팔품사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고 또 팔품사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팔품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팔품사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문들을 선생님이 제시를 해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은 각 문장이 맞는 문장이 어떤 문장이고 틀린 문장이 어떤 문장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Beautiful is wonderful. 이거 대략 뭐 아름다운 건 멋지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죠, 그죠? 과연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 다음 두 번째 예문도 봅니다. The beautiful flower is wonderful. 이번에는 아름다운이라는 단어가 앞에는 있긴 한데 이 꽃이라는 단어 때문에 아름다운 꽃은 멋지다. 이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The man slow walks. 이 문장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 남자는 이게 뭐 느리게인가? 뭐 대충 그렇다고 치고 걷는다. 그 남자는 느리게 걷는다.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 문장은 또 맞는지 보겠습니다. The man walks slowly. 위에 문장하고 차이가 이것도 이건 느리게인지 이게 느리게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차이는 li를 붙였다는 거고 얘는 뒤에 있네요. 또 그래서 이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좀 잘 모르겠죠. 그 다음 문장은 My friends bought a present for I. 이게 I가 나는인데 그죠? 나는이라고 해석하는 거의 단어인데 그러면 나는 위에 선물을 샀다? 이건 좀 안 되는 것 같고 그죠? 이거는 나를이니까 나를 위해 선물을 샀다? 이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현장에서 아이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장을 그냥 적습니다. 한번 볼게요. 왜 이렇게 적으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선생님이 한글로 우리말로 옮겨 볼게요. 첫 번째는 아름다운은 멋지다. 완전 이상하죠? 이런 말은 없잖아요. 그쵸? 틀렸죠? 그런데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이렇게 문장을 적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두 번째는 아름다운 꽃은 멋지다. 우리말로도 되죠. 그죠? 똑같이 아름다운은 맨 앞에 와 있는데 이거는 첫 번째 문장은 안 되고 두 번째 문장은 된다는 거죠. 그죠? 왜 그런지 살짝 좀 궁금하죠? 그 다음 볼게요. 그 사람은 느린 걷는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안 되잖아요. 이런 말은. 그죠? 이 느린이라는 게 이게 느린인가 보다. 그쵸? 그럼 느린 걷는다는 안 되는 말이고 우리말로도. 그러면 느린이 아니라 느리게 걷는다라고 써야 되죠. 그죠?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이게 위치가 바뀌었죠. 그죠? 이게 느리게라는 뜻 같은데 이게 동사 뒤에 와버렸네요. 그죠? 예, 이렇게 썼고 그 다음은 내 친구들은 나는 아까 아이가 나는이니까 이건 안 됐던 거고 그죠? 우리말로도 아니면 처음부터 영어로 봤을 때도 안 되는 것 같고 왜 이유는 모르겠지만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말로 나는은 안 되니까 그죠? 이번엔 나를 위해 선물을 샀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게 왜 이렇게 문장을 어떤 거는 썼는데 맞고 틀리는가의 이유는 뭐냐면 영어에는 어마무시한 단어들의 개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단어들이 자기의 역할이 있어요. 자기의 역할과 해야 할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어들은 자기 자리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막 단어들을 막 갖다가 막 배열해가지고 말이 되면 그만이지 이게 아니라 말이 물론 안 되지만 이런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왜 말이 안 되느냐 하면 그냥 단지 우리말로 했을 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제 왜 그렇다고요? 단어마다의 특징이 있고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에 맞춰서 너는 예를 들어서 너는 형용사면 무슨 역할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인칭대명사가 이거 주격이죠? 너 주격이라는 인칭대명사는 맨 앞에 있어야지. 이건 목적격이죠? 목적격 인칭대명사는 타동사 뒤에 와야지.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모든 단어들, 어마무시하게 많은 모든 단어들의 역할과 하는 기능과 어떠한 자리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봤을 때 8가지로 종류를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8가지로. 그래서 걔를 팔품사라고 하는 거예요. 단어의 특징들을 종합해 봤는데 8가지로 분류되더라 하는 역할과 기능에 따라서 그게 바로 팔품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팔품사 학원 같은데 처음 수강하러 가면 제일 첫 시간부터 강의를 듣는 내용이 바로 뭐예요? 팔품사예요. 왜 그렇다? 영어 공부의 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방금 욕 안 했어요. 시발점 무슨 뜻인지 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원래 처음 하기 시작할 때는 항상 이 팔품사를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단어마다 하는 기능과 역할이 있고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이런 슬로울리라는 단어를 요 앞에다 쓰고 싶은데 이렇게 앞에다 쓰지 않고 뒤에다 쓴다. 이런 법이거든요. 슬로우라는 단어는 느린이라는 형용사예요. 이런 단어는 이렇게 쓰일 수가 없는 거죠. 뭐 여러분들은 아니면 지금 초보자인 분들은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팔품사의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단어마다 어느 자리에 가야 하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게 바로 팔품사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8개로 단어 특징들을 분류해 놨는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한 번씩 읽어볼게요. 명사, 대명사, 동사, 부사, 형용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이렇게. 그래서 보면 조금 더 알아듣기 좀 좋게 팔품사라고 해서 사자로 끝났죠. 그죠? 끝에가. 그래서 얘네들도 사로 이렇게 끝나요. 이건 뭐 특별히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알아야 할 부분이니까 8개의 품사는 뭐 무슨 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다시 정리합니다. 이런 식의 오류를 범하지 않게 한글 보세요. 완전 이상하잖아요. 그쵸?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게끔 자기 자리와 단어마다의 역할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게 팔품사 파트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부터 요 하나하나 선생님하고 어떤 역할을 하고 어느 자리에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